그는 8대 항공기를 최저 2000피트에서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전욱천 조종사가 상공을 향해 발걸음을 떼려 합니다. 비행기의 품 안에 들어서는 순간 매일 마주하는 공간이지만 긴장감이 감돕니다. 1번기를 선두로 하나둘 다른 비행기들이 전욱천 조종사를 뒤따릅니다. 한편 블랙 이글스 팀의 대대장 박대서 중령이 지상에서 훈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영화 감독하고 같은 역할이죠. 관객들이 볼 때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밑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종사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고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 항공기에 비상이 걸렸다거나 이럴 때는 또 제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또 조언도 하고요. 드디어 항공기 8대가 지면에서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행기들은 3대씩 편대를 나눠 이륙합니다. 본격적인 비행에 앞서 리더 주변으로 모인 8대 항공기들. 10월 서울 에어쇼에서 블랙 이글스 팀은 모두 22개의 기동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기를 T-50B로 교체한 후 처음 맞는 서울 에어쇼이기 때문에 전욱천 조종사와 대원들에겐 쇼 직전까지 훈련이 중요합니다. 쇼는 크게 8대 비행기가 함께 움직이는 전반부와 솔로 비행기들이 박진감 넘치게 비행을 하는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최대 시속 1836km로 단순한 고개 비행이 아닌 실제 전투기동을 응용한 특수비행. 덕분에 30여 분간 진행된 훈련은 조종사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요. 잘 임무 끝났습니다. 전욱천 조종사와 대원들의 일과는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훈련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레이딩까지 좋았는데. 비행 끝나고 저희가 항상 이제 디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공중에서 있는 상황은 비행기 내에서 칵핏 상황밖에 모르고, 특히 이제 쇼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부 상황을 카메라 장비로 녹화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날의 비행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상공에서 훈련이 끝난 후 그와 대원들은 자신들의 비행을 검토하며 완벽한 에어쇼를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사라는 얘기를 할 때는 1953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한국 공군 최초의 특수비행은 1953년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후 쇼 플라이트 팀, 1963년 블루 세이버 팀을 거쳐 1967년 블랙 이글스 팀이 탄생됐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활동 도중 기종 노후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이제 상설팀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인데요. 전력 운영상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속 항공기를 사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A317이라는 항공기를 썼었죠. 마침내 1994년 블랙 이글스는 재탄생과 함께 상설팀을 조직하며 지금까지 500회가 넘는 에어쇼를 진행해왔습니다. 자국산 초음속 항공기로 8기 이상을 운영하는 항공기는 에어쇼 팀은 저희 나라가 유일합니다. 블랙 이글스 팀은 리더 전욱천 조종사를 중심으로 모두 8명의 조종사가 비행을 합니다. 앞에서 그 편대 전체를 이끄는 위치를 1번기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 4대를 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행 전체와 조종사들을 관리하는 박대서 대대장을 시작으로 조종사들의 리더 1번기 전욱천 소령, 레프트윙 2번기 문보원 소령, 라이트윙 3번기 박윤식 소령, 4번기 서영준 소령, 5번기 김대훈 소령,
6번기 고대엽 대위, 7번기 솔로 정민철 소령, 8번기 솔로 홍순홍 소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8대 항공기는 한 호흡 한 몸처럼 움직여야만이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오전에 이어 오후 훈련을 준비하러 나선 전욱천 조종사. 그가 상공에서 제기량을 펼치기 위해선 헬멧을 비롯한 여러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꼭 잊지 말아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했겠지만 G슈트 항지 내성을 증진시키는 옷인데요. 또 비행을 하다 보면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속도 상태에서 임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다리 쪽으로 쏠려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쪽에 항공기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허벅지, 배,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 공기를 부풀려서 피가 머리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그런 옷입니다. 반드시 착용하고 임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속 1000km가 넘는 비행기 안에서 전욱천 조종사는 본인 체중의 8배에 이르는 중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또다시 시작된 비행훈련. 오전 비행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전욱천 조종사와 대원들은 상공으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비행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T자 모양의 탱고 대형으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리더 전욱천 조종사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1번기 전욱천 소령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7대의 비행기들. 이 순간 그와 대원들은 위에서부터 300kg의 압력을 받으며 편대 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비행과 고된 노력은 그들을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수직 하강을 하자마자 다시 대형 변경을 지시하는 전욱천 소령. 그의 지시에 따라 대원들은 한 몸처럼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실시된 두 번째 기동. 승리를 상징하는 웨지, 일명 빅토리 대용으로 필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적절한 스모그 지시 역시 전욱천 소령의 몫입니다. 가까운 대형을 유지하면서 8대가 조밀조밀하게 여러 가지 대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고요. 이 편대를 유지하는 사람도 난이도가 있고 그 앞에서 리드하는 입장에서도 난이도가 좀 상당히 있는 기동들입니다. 22개 기동 중 편대 비행은 모두 13가지. 화려함과 안전, 정확한 비행술,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쇼를 보인다는 것은 리더에겐 크나큰 부담입니다. 독수리 모양에서 어느새 화살촉 모양으로 세 번째 기동을 선보이는 전욱천 조종사와 대원들. 여느 기동보다 팀원 간의 호흡이 중요한 기동입니다. 명령과 함께 7대의 비행기가 전욱천 소령과 함께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실시합니다. 이 순간 그와 대원들은 한 대의 비행기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땅에서보다 하늘이 더 자유로운 전욱천 소령. 이를 위해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하늘을 누비며 흘린 땀과 노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시 8대의 비행기가 함께 수직 상승하는 블랙 이글스 팀.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명령. 8대의 비행기가 정확한 모양과 타이밍으로 흩어집니다. 블랙 이글스의 기동 중 가장 웅장한 기동이자 8대 동시 비행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전옥천 소령.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미래를 그리게 됐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창설이 된 게 재창설이 된 게 94년도였거든요. 제가 사관학교 93년도에 입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64년도에 2학년 때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공연을 봤죠. 이제 직접 그 블랙이글스라는 명성을 듣고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을 때 그때 전투조종사가 되면은 언젠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또 다른 또 꿈을 그때 꾸게 되었었죠. 최정예 조종사들만 지원 가능한 블랙 이글스. 그곳을 향한 그의 열정은 각종 표창은 물론 최우수 조종사상, 1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탑건상까지 거머쥐게 했습니다. 전투훈련을 하는 영역보다 좀 더 낮은 고도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저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처음에 생소하고 약간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곳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종 변환을 위한 훈련만도 꼬박 6개월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종사를 인터뷰해도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혹시 두렵거나 무서운 생각이 없으시냐고.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만 2600시간에 육박하는 비행 경험과 부단한 노력이 그를 주저없이 비행기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 길이 쉬웠더라면 그에겐 도전도 성취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블랙이글스는 다 지원자만 받습니다. 예. 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진 않습니다. 영광스럽죠. 이거는 정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예. 블랙이글스 팀원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리더로 선발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고 그만큼 안전하고 잘 해나가야겠다는. 그가 리더로 발탁된 것은 결코 행운이 아닙니다. 자만하지 않는 겸손과 숨은 실력이 그를 대변해주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훈련 준비에 한창이어야 할 전옥천 조종사가 좀처럼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상이 전국적으로 좀 썩 좋지가 않네요. 저희 기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에어쇼를 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을 충족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행이 취소됐습니다. 실제 전투와는 다르게 저고도에서 그 관객들에게 좀 더 그 깊은 감흥을 주기 위해서 이 쇼가 구성되다 보니까 이 기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기상에 따라서 임무를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투대대하고는 사뭇 다른 점인데 비록 훈련은 취소됐지만 전옥천 조종사에게 쉼이란 없습니다. 틈틈이 팀의 리더답게 차기 비행을 준비하는 훈련 조종사들에게 비행을 위한 조언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들이 블랙 이글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3년. 2010년 이곳을 찾은 그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은 고작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팀장님 뒤에 라이트 윙에 붙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는데 처음이지만 많은 어려움보다는 그런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전욱천 조종사가 체력 훈련에 한창입니다. 블랙 이글스 조종사들은 비행 훈련뿐만 아니라 비행 중 중력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을 하면서 필요한 건요, 약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G 하중을 받으면은 이 피가 이제 아래로 쏠리는데 복부, 하체, 그다음에 이 엉덩이 대둔근이 그 근육을 꽉 잡아줌으로써 피가 더 이상 아래쪽으로 쏠리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단 한 번의 비행을 위해 그의 하루는 온통 비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채워집니다. 다음 날 역시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기상 악화로 대원들의 마음속에도 비가 내립니다. 에어쇼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는 그 비행 특성상 이렇게 비비행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안전이나 아니면 비행 스킬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저하되는 면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염려가 되긴 하죠. 그날 오후 전욱천 조종사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이틀 연속 훈련을 못하다 보니 착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에게 비행기는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이자 삶의 동반자입니다. 날씨가 엉망스럽네요. 비행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하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잘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도 좀 급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 뜻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을 좀 다잡아야겠어요. 비행기 기종이 바뀌고 처음 맞이하는 서울 에어쇼. 어쩜 리더로서 그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외롭고 고된 리더의 부담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집. 힘이 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안 나? 나 자기 에어쇼 처음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던 거. 조종사라는 화려해 보이는 직업 뒤에는 가족들의 남모를 애환이 있었습니다. 여기 단장님께서 이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아빠가 에어쇼 하는 거를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시작부터 눈물을 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울면서 그걸 봤었거든요. 왠지 마음이 너무너무 짠하고 저기 내 신랑이 타고 있구나, 우리 아빠가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우는 거를 단장님이 보셨나 봐요. 단장님 그런지 저한테 살짝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많이 울더라고. 근데 당신이 우는 동안 나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가을비를 퍼붓던 하늘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러게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훈련들 오늘 한꺼번에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변화되는 데도 비행하니까 모두 다 안전비행을 들어갑시다. 노련한 조종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이륙 준비. 이제 화려한 비행만이 남았습니다. 8대가 함께 만드는 기동이 끝나자마자 좌우로 각각 2대의 비행기들이 마주보고 날아와 동시에 교차하는 기동을 펼칩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찔함을 선사하는데요. 이번엔 각기 다른 방향에서 2대의 비행기가 날아와 부딪힐 듯 교차합니다. 순간적인 타이밍 조정이 중요한 기동입니다. 잠시 대기하던 리더 전욱천 조종사와 다른 비행기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단 한 대의 비행기가 어딘가를 향해 돌진합니다. 바로 반대편 5대의 비행기를 향하는데요.
아슬아슬하게 5대 비행기가 뿜어내는 스모그 사이를 한 대의 항공기가 관통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기지를 보여주는 기동입니다. 비행기의 기종이 T-50B로 바뀌면서 더욱 굵고 짙은 스모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걸맞는 추가 기동도 만들어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2대의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트. 하트가 완성되자마자 구름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한 대의 항공기가 스모그를 적절하게 사용, 큐피트의 화살을 연출합니다. 다시 편대 기동입니다. 전옥천 소령의 지시에 따라 양 끝에 있는 2대가 옆으로 회전을 실시합니다. 이번엔 다른 2대의 항공기가 횡전을 실시하는데요. 리더와 대원들 간의 정확한 호흡만이 편대를 유지하면서 횡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22개의 기동 훈련도 중반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트에 이어 스모그를 사용한 또 다른 기동이 펼쳐집니다. 2대의 항공기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을 그리는데요. 그 특수성만큼 블랙 이글스 팀만의 대표 기동 중 하나입니다. 그 시퀀스가 틀어지면은 비행 전반적인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밑에서 보시는 관객분들도 좀 이상한데? 아니면 왜 이렇게 지루해? 뭐 이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공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비행기가 워낙 빨리 다니기 때문에 단 뭐 5초, 10초 이 정도의 시퀀스만 틀어져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 편대가 어디쯤에 있고 어디 들어오니까 나는 언제 들어가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주고받으면서 판단을 하고 쇼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 기동을 펼친 2대가 사라지자마자 전옥천 소령이 5대의 비행기를 이끌고 수직 상승을 합니다. Smoke. Ready. Warning. Now. 바로 상승과 함께 강하면서 전옥천 소령의 비행기를 포함한 6대가 6방향으로 분리 기동을 펼칩니다. 마치 나팔꽃이 핀 듯한 모습입니다. 솔로 항공기 2대 중 1대가 뒤집어진 상태로 나머지 1대를 중심으로 옆으로 회전을 실시합니다. 무려 4회 횡전을 하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나사 스크류처럼 생겨서 스크류 롤이라고 불리는 기동입니다. 잇따라 2대의 비행기가 훈련을 합니다. 한 대의 비행기 위로 또 한 대의 항공기가 뒤집어진 채로 기동을 선보입니다. 어느덧 훈련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면으로 날아오던 넉 대의 항공기가 각기 교차하면서 흩어지는데요. 4명의 조종사들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펼치는 고난이도 기동입니다. 이번엔 전옥천 소령이 2, 3, 4호기와 함께 수직 상승을 합니다. 곧바로 리더의 지시에 따라 270도 공중 회전을 한 후 마치 4줄의 무지개를 그리는 듯한 기동을 선보입니다. 전옥천 조종사를 중심으로 7대의 비행기가 부채꼴 모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제 훈련의 마지막 착륙전 기동입니다. 무사히 22개의 기동 훈련을 마친 전옥천 조종사와 대원들. 매번 에어쇼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0여 분 남짓. 이를 위해 훈련도 실전을 방불케 할 만큼 완벽을 기합니다.
특히 기동은 구름과 기상 상태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훈련은 같은 듯 다른 훈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T-50B가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상공에서 용맹하게 진두지휘하던 전욱천 소령에게도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더불어 비행 내내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부담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잘했어요. 예, 훈련은 충분하게 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비행에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한 전욱천 조종사. 발걸음이 가벼운 것은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욱천 소령에게 대원들은 그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그가 리더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이글스에 있는 넘버원 조종사 전욱천 소령. 제 이름을 연예인처럼 기억하길 원하는 그런 블레이글스 팀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블레이글스라는 이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지난 10월 18일 2년마다 열리는 서울 에어쇼가 6일간의 일정으로 성남 서울공항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서울 에어쇼에는 40개국 방산 관련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시된 방산 제품만 해도 무려 95개 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를 자랑합니다. 물론 이번 에어쇼의 백미는 바로 블랙이글스의 특수비행입니다. 2년을 기다린 에어쇼이자 기종 전환 후 첫 에어쇼라 전 소령에겐 설렘 그 자체입니다. 에어쇼는 저희 특수비행 조종사들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1년 농사의 결실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이런 그 사명감을 저희가 이제 받음으로써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에어쇼 개최 당일부터 행사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전욱천 소령과 대원들의 비행. 매일같이 수많은 국내외 관중들 속에서 이루어진 에어쇼라 긴장이 될 법도 한데 그들의 비행에서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 그들의 열정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상대로 관중들의 시선이 블랙이글스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갈고 닦은 전욱천 소령의 솜씨와 대원들의 기량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 어느덧 절정을 이룹니다. 최고예요. 저는 에어쇼 처음 왔는데 최고예요. 연간 40-50회 공연을 펼치는 블랙이글스. 그 중에서도 서울 에어쇼는 전욱천 소령은 물론 대원들에게 특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에어쇼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전욱천 소령은 물론 대원들의 기지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더욱이 그에겐 이번이 임기 마지막 에어쇼가 될 수도 있기에 특별합니다. 너무 좋고요. 우리나라 공군 최고. 정말 모든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던 스트레스 모두 다 날려버릴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긴 것 같아요. 에어쇼 팀이 유명한 어떤 선진국의 그런 나라의 에어쇼 팀보다 저희 나라 블레이글스 팀의 이 기량
그다음에 항공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모습들을 저희 국민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낭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전옥천 조종사에겐 치열한 삶의 터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력의 상징인 특수비행팀의 리더 전옥천 소령. 시공을 초월한 그의 열정은 오늘도 이륙 준비 완료입니다. 블랙힐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 꿈을 이루게 해준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블랙힐스의 명성에 맞고 그다음에 안전한 가운데 쇼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블랙힐스 팀워!